안녕하세요. 이번 영역에서는 초등학교 수학 측정 영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측정이 뭘까요? 측정.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측정이라는 것은 일단 측정하려는 대상, 양이 있어야 됩니다. 양이라는 것은 대상의 대소 차이를 느끼게 하는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얘는 대소 차이를 느끼기만 하면 모두 다 양이고 측정의 대상이 됩니다. 크다 작다, 길다 짧다, 무겁다 가볍다, 많다 적다, 다 비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대소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비교. 측정의 기본은 비교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양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나이, 가족 구성원의 수, 줄넘기를 넘은 횟수, 키, 발의 길이, 몸무게, 음료수의 들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밀리리터 같은 거, 방의 넓이, 상자의 부피 등 굉장히 다양한 속성의 양을 경험하고 살고 있죠. 그 양의 특성에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수치와 수량화할 것인가가 좀 달라지게 됩니다. 이산양이라는 것은 하나하나씩 떨어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산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치하는 방법은 세는 겁니다. 수세기를 통한 거죠. 그래서 이때의 단위는요, 속성에 적합한 단위를 사용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연필이라는 것을 센다라고 했을 때 적당한 단위는 자루겠죠. 하지만 개로 사용한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연필 두 자루, 연필 두 개. 꽃 한 송이, 꽃 한 개. 물론 국어적으로 송이가 더 적절하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이산양에서의 단위는 사실 크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수학에서는 문제가 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양을 표시하는 것이 이렇게 다 낮게로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또 이 양을 나타내기 위한 대상으로서 연속량을 마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길이, 무게, 넓이, 들이, 부피, 시간, 각도 등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때 우리는 센다라고 하지 않고 잰다, 측정한다라고 합니다. 연필의 길이라고 했을 때 이산양으로 연필은 그냥 한 개 이렇게 끝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중에서 길이라는 속성을 제외한다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자루만큼이잖아요. 뭔가 그 길이를 재기 위한 단위가 필요하죠. 예를 들어 16cm 길이의 연필이 있다라고 하면 이건 다시 말하면 1cm 단위가 16번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연속량들은 각 속성 고유의 단위 체계를 갖게 됩니다. 길이라면 뭐 미터법에 의하면 센티미터, 미터 뭐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무게 같은 경우에는 그램, 킬로그램 이런 것들. 넓이 같은 경우에는 뭐 제곱 센티미터, 제곱미터, 뭐 아르나 헥타르 같은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연속량을 수치화하는 이 측정이라는 과정에서는 단위 체계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주로 수치를 계산해내는 것에 좀 많이 집중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뭔가 측정도 직접 재어보는 이런 것들보다는 공식을 암기하는데 넓이 공식, 부피 공식 이렇게 한다거나 이제 나중에 단위에 대한 공부는 하지 않고 있다가 단위 변환이라는 큰 고비를 만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사실은 측정이라는 과정에서 단위라는 것은 꼭 필요하고 어떤 표준 단위를 사용하기 이전에 여러 가지 임의 단위들을 사용하게 되잖아요. 우리 일상에서도 사용하죠. 간단히 어떤 측정 도구가 없는 상황에서 책상 위에 어느 정도 길이의 무언가를 갖다 놔야 된다. 그럼 우리가 책상 어떻게 해요? 가장 쉬운 게 신체의 일부를 이용하는 거죠. 손바닥을 이용해서 몇 뼘이 되는지를 재가지고. 그래서 뭐 간단한 것들은 처리하잖아요. 이런 과정들을 겪게 하면서 잰다라는 것은 실은 그 안에 내가 어떤 단위를 집어넣어서 이 단위를 넣어가지고서는 그 단위가 몇 번 반복되는지를 세는 거구나.
이런 과정들을 많이 겪게 해주시고, 아, 단위는 다양할 수 있네. 이 단위를 다른 단위로 바꿀 때는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까를 탐구하게 해주시면 이런 것들이 잘 연결이 돼서 나중에 단위 변환도 새롭게 배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좀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고요. 이렇게 배워야지 수학적인 사고력이나 문제 해결력도 길러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서 측정할 만한 속성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시간, 온도, 뭘까요? 네, 그죠, 들이죠. 네. 예, 속도, 네, 무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측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측정, 저거 할 줄 알면 뭐에 쓰지? 네, 옷 만들려면 재야 되잖아요. 음식을 하기 위해서도 정확한 계량이 필요하죠. 측정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 일상에 너무나 맞닿아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계속해서 시간을 보고 얼마나 걸리는지 계산하고 그래야지 하루가 또 잘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측정을 배운다라는 것은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꼭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초등학교 측정 영역에서는 이 많은 속성들 중에서 어떤 것들을 다루느냐. 왜냐하면 이 측정이라는 것이 대상 또는 사건에 어떤 속성의 수를 부여하는 과정이니까 어떤 것들을 다루는지 좀 알아야 되잖아요. 길이, 들이, 무게, 넓이, 시간, 각도, 부피를 다룹니다. 일상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들 위주로 해서 배우고요. 요걸 이제 기초로 해서 그 이후에 중고등학교 수학도 해 나가는 거겠죠. 그러면 각 학년 학기에서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네, 먼저 1학년에서는요. 측정을 들어가기 위한 준비라고 할 수 있죠. 비교하기를 먼저 합니다. 직접적으로 눈으로 딱 보고 직관적으로 비교하는 거, 그 다음에 갖다 대서 직접 비교하는 것들, 직관적 비교, 직접 비교 이런 것들을 해가면서 일단 속성 자체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필요해요. 굉장히 다양한 속성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어떤 것을 재기 위한 속성에 관심을 갖는 것, 그 다음에 그것들을 직관적으로 비교해내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서 측정의 발판을 마련해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1학년 2학기 때 이제 시계 보기 삶에서 필요하잖아요, 그죠? 여기는 이제 규칙성 관련이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눈에 띄는 점이 길이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길이와 관련돼서 표현들 한번 볼까요? 길다, 짧다. 또 뭐가 있을까요? 두껍다, 얇다. 깊다, 얕다. 높다, 낮다. 다 길이 속성이죠. 네, 길이 속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측정의 방법 중에서 직접 재는 것들, 뭐 도구를 이용하는 것도 있겠지만 공식을 이용해서도 어떤 것들을 구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둘레나 넓이, 뭐 부피와 건널비도 다 이 길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니까 길이 부분은 조금 더 자세하게 가르쳐 준다라는 걸 아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다양한 속성들이 있지만 이 측정의 과정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길이라는 것을 잘 배우고 다른 속성들에서는 그런 길이의 측정 방법을 반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시간과 시각 배우고요. 그 다음에 들이와 무게들 배우고 각도는 조금 어려운 개념이기는 한데 다각형을 배우기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4학년에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조금 특이한 게 있는데요. 수의 범위와 어림하기는 모든 측정 값은 어림값이잖아요. 우리가 정확한 참값을 알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측정에서 수의 범위와 어림도 같이 배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측정 영역이 어떤 건지, 어떤 것들을 다루고 있는지를 살펴봤고, 다음 영상에서는 측정의 지도 방법과 단위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아마 들으시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